노다지 썰전. 오늘은 필름 소재의 숨은 강자에서 이제는 2차 전지 소재의 핵심 플레이어로 거듭나려는 기업이죠. 이녹스 그룹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녹스의 이런 과감한 변신이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로 이어져서 기업 가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청사진이 다소 좀 성급하고 뭐랄까 장밋빛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아직 증명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짊어져야 할 재무적 부담과 시장 경쟁이라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아 보입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결국 이녹스의 꿈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무리한 욕심일지 이걸 가늠해 보는 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기회와 기술력에 기반한 필연적인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우선 이녹스의 뿌리, 그러니까 본업인 이녹스 첨단 소재가 얼마나 튼튼한지부터 짚어야겠죠? 영업이익률이 무려 20.5%에 달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반도체 불황으로 다른 소재 기업들이 고전할 때 이녹스는 폴더블 폰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이익을 굳건히 지켜냈다는 의미거든요. 이 방어력이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의 원천인 거죠. 약 1917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2차 전지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날개가 바로 이녹스 리튬과 이녹스 에코햄입니다. 이녹스 리튬은요, 국내에 단 3곳뿐인 수산화 리튬 제조사인데 핵심은 기술력입니다. 경쟁사 대비 월등한 불순물 제거 기술을 가졌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가장 원하는 탈중국 소재, 즉 남미산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거죠. 내년 7월 양산이 시작되면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녹스 에코엠은 더 대단하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탄소 계열, SiC라고 하죠. 그리고 산화물 계열, SiOX, 이 두 가지 방식의 실리콘 음극재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한식과 양식을 모두 만들 수 있는 셰프 같은 겁니다. 고객사가 어떤 메뉴를 원하든 다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의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전략이라면 성공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네, 말씀만 들어보면 정말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벽한 계획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계획표의 이면에는 수많은 가정과 불확실성이 깔려 있다는 거죠. 저는 바로 그 리스크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먼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이녹스 리튬의 본격 양산은 2026년 7월, IPO는 빨라야 2029년 이후를 목표로 하고요. 이녹스 에코엠 역시 2020년 말 이후에나 상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부터 최소 2, 3년, 길게는 4,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건데 그동안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꺾일지 아니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등장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리튬 공장 준공이 한 차례 지연된 전례도 있었고요. 둘째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입니다. 그룹 전체 부채 총계는 풋옵션을 포함해서 5,404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은 본업의 현금 흐름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게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사업들이 예상대로 빠르게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이 막대한 투자는 그룹 전체를 위협하는 짐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야심차게 진출한 반도체용 NCF 필름, 기술 장벽이 높아서 아직도 수율을 잡지 못해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용 필름 역시 아직 연구 개월 단계라 이미 있는 매출은 전무하고요. 미중 분쟁으로 중국 고객사 확장도 멈춘 상태라 시장 확대에도 명확한 한계가 보입니다. 꿈은 크지만 현실은 좀 냉혹하다는 거죠. 네, 그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녹스 리튬의 성공 가능성이 그 어떤 신사업보다 높다고 확신하거든요. 기술적 해자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원재료에 불순물이 얼마나 섞여 있든 상관없이 고순도 제품을 뽑아낼 수 있는 공정 기술, 이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신 자동화 설비와 폐수 재사용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효율과 환경 규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고요.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저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기술력만으로 승부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시장에는 포스코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대 공룡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완전한 수직기월화를 이뤘고 에코프로는 시장을 장악한 선두주자잖아요. 이녹스가 기술력 하나만으로 이들의 규모의 경제와 원가 경쟁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전략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녹스의 전략이 빛을 발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원가 경쟁이 아니라 가치의 경쟁입니다. 지금 글로벌 배터리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때문에 탈중국 소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아예 시장에서 경쟁할 수가 없거든요. 이녹스 리튬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서 남미산 원료를 확보했고 고객사들의 그 절박한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 및 MOU를 체결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고요. 포스코나 에코프로가 규모로 승부할 때 이녹스는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타이밍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바로 지금 양산을 준비해서 시장이 다시 화랑이 될 2026년에는 엄청난 가격 메리트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크중국이라는 전략적 가치에는 동의합니다만 가격을 너무 낙관하는 것은 좀 희망에 가깝다고 봅니다. 리튬 가격이 지금처럼 바닥 수준에 계속 머무르거나 심지어 다시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억을 쏟아부은 공장의 수익성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게 될 겁니다.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서 현재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는 건 글쎄요,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 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년 6월 말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7월 양산이 가능한데 이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사 지연 사례가 이미 있었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두고 보장된 성공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죠. 하지만 이녹스는 단지 리튬 사업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 다각화의 큰 그림, 즉 배터리 에코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성장성이 둔화된 기존 디스플레이 필름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2차 전지, 반도체, 전장 같은 고성장 분야로 선제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생존을 넘어 성장을 위한 매우 현명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거죠. 특히 이녹스 에코엠의 실리콘 음극재 사업은 현재 배터리 기술의 한계인 충전 속도와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게임 체인저입니다. 시장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이죠. 괜히 국내 배터리 3사 모두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각화 효과라는 그림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지금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리튬 사업은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비용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소재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반도체용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장벽에 부딪혀 있고요. 저는 이게 잘 짜인 다각화라기보다는 글쎄요, 핵심 사업의 성장이 정체되자 이것저것 손을 대보는 다소 산만한 확장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비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신 것 같고요. 반도체 NCF 필름의 수율 문제, 물론 현재 진행형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후발주자가 겪는 당연한 성장통이죠. 중요한 것은 시장의 요구가 명확하고 이녹스가 포기하지 않고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레거시 공정 국산화라는 거대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큰 그림은 각 계열사의 시너지입니다. 이녹스 리튬이 수산화 리튬을 공급하고 이녹스 에코엠이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보유한 필름 기술로 분리막까지 개발하는 그야말로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그룹 내에서 수직 계열화하는 거대한 배터리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미래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졌을 때 나올 시너지는 1+1이 2가 되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잠시만요. 근데 그 시너지가 과연 언제쯤 가시적인 성과, 즉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반도체 필름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내 대형 고객사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현재 최첨단 공정인 HBM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녹스가 주력하는 분야의 필름 구매 물량이 크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같이 하려 한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아직 확실한 성과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에코시스템이라는 비전은 훌륭하지만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들이 아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네요. 재무 상태를 뜯어보면 그렇게 무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굉장히 영리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봐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약 1,917억 원의 투둑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외부 자금 조달도 1,819억 원을 이미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실타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풋옵션을 포함한 부채가 5,404억 원이라는 점, 이걸 그렇게 가볍게 봐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룹 총자산이 약 1.23조 원인데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현금도 많지만 갚아야 할 빚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그 부채 중 일부는 특정 조건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과 관련이 있는데 만약 신사업 성과가 부진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이게 그룹 전체에 엄청난 재무적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 부채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녹스는 그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올해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부채 비율을 크게 개선했거든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이녹스의 미래 가치를 믿고 자금을 투입했다는 방증이죠. 이건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재무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의 수출 비중이 80%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달러로 발생하기 때문에 달러 자선을 자연스럽게 확보하게 됩니다. 최근처럼 환율 변동성이 클 때 이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은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죠. 단순한 부채 숫자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이녹스만의 재무적 강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신사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만약 이녹스 리튬과 이녹스 에코임의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5,404억 원의 부채는 말씀하신 전략적 투자가 아니라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가 될 겁니다. 지금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건 과거 디스플레이 필름 사업의 성공 덕분이죠. 하지만 미래의 현금 흐름은 아직 실체가 증명되지 않은 신사업에 달려있다는 점, 이것이 제가 보는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투자를 위한 튼튼한 기반이라기보다는 실패했을 때의 충격이 너무 큰 잠재적 위험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녹스는 필름 전문 기업에서 종합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원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과 여러 불확실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투자 회수 기간, 포스코나 에코프로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치열한 시장 경쟁, 그리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무적 부담이라는 이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삐끗한다면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위대한 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죠. 이녹스는 탈중국과 전기차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 정확히 부응하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명확한 성장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본업이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하고 두 신사업이 미래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 직전에 와 있습니다. 곧 가시화될 신사업의 성과들이 현재의 우려를 기대로 바꿔놓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